네, 샬롬 줄리엣 선교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기압과 날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고기압, 저기압, 여러분 이런 이제 일기예보에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날씨가 어떻게 정이 내려지는지, 날씨라는 것은 대체 어떻게 예측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 기압이 변하는 것에 따른 날씨 변화까지 한눈에 알아보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압과 날씨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름이 생성되는 거는 했는데 조금 더 날씨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기압 먼저 알아볼게요. 왜냐면 기압을 알아야 날씨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떨 때 보면은 비 오는 날은 되게 학생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우울해진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기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기압이 뭔지부터 한번 볼 텐데요. 자, 기압이라고 하는 건 공기의 압력입니다. 자, 공기의 압력을 기압이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헥토파스칼, 뭐 기압, 뭐 센티미터 Hg, 뭐 밀리미터 Hg, 뭐 앰퍼 제곱미터 뭐 이런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기압의 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공기의 압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공기의 압력을 느끼세요? 느끼나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높은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러거나 또는 터널에 뭐 비행기를 이륙할 때 이럴 때 보면 어떻게 해요? 귀가 먹먹해지는 현상. 그쵸? 그리고 뭐 높이 올라갈수록 풍선이 뭐 팽창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압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 기압을 느끼는 곳이 바로 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기압 작용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죠. 자, 이러한 기압을 이제 크기를 측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 우리 과학자분들 보면은 미안한데 할 일이 많이 없나 봐요. 할 일이 많았으면은 이런 거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을 수 있는데 어찌됐든 토리첼리라고 한 분이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길이 1m 유리관을 수은을 가득 채웠어요. 자, 여기 보시면 돼요. 1m의 유리관을 수은을 가득 채운 후에 수은이 담긴 수조에 이제 거꾸로 뭐 세워 본 거죠. 그랬더니 수은이 이렇게 빨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빨려 올라가다가 수은면에 약 76cm 높이에서 멈췄다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압력이란 수은이 76cm 기둥이구나라는 걸 넓은 것도 해보고 좁은 것도 해보고 기울여서도 해봤는데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이 76cm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압을 76cm Hg가 수은이거든요. 수은 우리 그 원소 기호 했잖아요. 그 이제 Hg가 수은이에요. 그래서 76cm의 수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이게 바로 물로 하면은 약 10m다 뭐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압은요. 여러 가지 형태, 공기가 계속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기압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기압은요, 평지에서 높은 산으로 갈수록 낮아집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져요. 그래서 이제 평지에서 더 높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공기가 희박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나눠지게 됩니다. 자,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기압차 때문에 생기는 공기의 흐름인데 자, 예를 들면 바람의 방향이 어디로 가요? 자, 밑줄짝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간다. 별표 3개. 자, 기압 차이가 그러면 클수록 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가 이제 고기압이에요. 그럼 이제 저기압이에요. 여기가 그럼 고에서 저로 방향을 분다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저가 여기 또 있어요. 그럼 이쪽으로도 바람이 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해류풍이라는 것이 있는데 해안과 육지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자,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때와 그 다음에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때가 있는데 바다에서 육지로 분다 해서 해풍, 육지에서 분다고 해서 육풍인데 여러분 밤에는 어떻게 돼요?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분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육지가 있어요. 이제 육지 이렇게 됐는데 자, 낮에는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요. 낮에. 근데 밤에는 어떻게 해요?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분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되는 이유도 무엇이냐? 여기 바다가 낮에는 어떻게 해요? 육지가 더 따뜻해. 따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따뜻하니까 공기가 이제 위로 상승하게 되면서 공기가 이제 위로 상승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압이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채워주려고 공기가 이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 여기는 어때요? 또 이제 저녁이 되면은 여기가 더 차가워지겠죠. 여기가 더 차가워졌고 여기가 따뜻하단 말이에요. 바다가 더 따뜻하니까 얘 공기가 이제 예를 들어 반대로 자, 얘 공기가 이제 위쪽으로 가니까 여기가 기압이 낮아졌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바람이 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류풍은 하루를 주기로 하는 거고요. 계절풍이라는 건 이제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계절로 부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요것도 이제 저희가 문제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말 중요한 파트. 다 외워야 되는 파트 이제 진짜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과 공부할 수 있어서. 여러분도 행복하시나요? 대답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영향을 주는 기단을 이제 여러분 해볼게요. 여러분 대답이 없어도 저는 행복합니다. 네.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미안해요. 이제 네,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는 총 4가지 계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쵸? 자, 겨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겨울은요, 한랭, 건조입니다. 그쵸? 건조해요. 봄, 가을도요, 건조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 건조한 바람이니까 어디서 불어와요? 대륙에서 불어온다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뭐가 있어요? 한랭이 있어요. 한랭. 그리고 얘는 뭐예요? 온난이래요. 됐죠? 자, 한랭이니까 어디에서? 고위도에서 불어온다는 거예요. 온난이니까 저위도에서 불어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번에는 다습합니다. 그쵸? 그리고 한랭하고요. 여기는 고온입니다. 왜 한랭과 고온으로 나눠져요? 여기는 저위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고위도입니다. 근데 둘 다 해양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기단의 이름을 다 내워야 됩니다. 겨울은 시베리아, 봄, 가을은 오호츠크해, 양쯔강, 그 다음에 초여름은 오호츠크해, 여름은 북태평양 기단입니다.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요. 왼쪽은 대륙이에요. 오른쪽은 해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건조, 여기는 다습입니다. 자, 위쪽은 고위도, 아래쪽은 저위도예요. 그래서 여기는 한랭, 여기는 고온입니다. 고온 또는 온난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일단 여기에 모든 이름들은 다 외워야 됩니다. 무조건 외워야 문제가 가능해요. 풀 수 있어요. 무조건 외우기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러한 공기들이 따뜻한 공기가 있고 차가운 공기들이 있는데요. 이런 공기를 뭐라고 하냐면 기단이라고 그래요. 공기의 성질이 이제 그래서 뭐 있었어요? 건조한 공기와 다습한 공기, 그 다음에 한랭한 공기와 그 다음에 온난한 공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건데 차가운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만나면은 뭐를 형성한대요? 그렇죠. 구름을 형성합니다. 그 기단과 따뜻한 기단과 그 다음에 차가운 기단이 만나는 이 면적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전선면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운 것을 몰고 오는 것을 여기 별표 3개. 이거 외워야 돼요, 여러분. 차가운 기단을 몰고 오는 거를 파란색으로 딱딱딱 이렇게. 빨간색으로 따뜻한 공기 땅땅땅. 그다음 폐색 전선은 그 2가지가 만난 거고요. 정체 전선은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이렇게 둘 다 가고 있어요. 근데 얘는 어때요? 차가운 거는 이쪽으로 가고 따뜻한 거는 이쪽으로 가서 둘이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체합니다. 오랜 시간 정체 전선이라고도 하고 얘는 장마 전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장마가 내리는구나. 그래서 장마가 오랜 기간 가는 경우 정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그 그림을 보면서 한 번씩 살펴볼 거예요. 자, 이전에 이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이것도 별표 3개. 이것도 다 외워야 됩니다. 자, 한랭전선 같은 경우에는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하고요. 구름이 저군형 아까 우리 같이 봤었죠. 그래서 소나기. 이동 속도는 차가운 공기인데 빠릅니다. 그리고 통과 이후에 하강. 그리고 기압이 상승해요. 자, 온난전선의 경우 전선면의 기울기가 완만하고요. 층군형 구름입니다.
그러니까 층운용이니까 이슬비가 내리겠죠. 그리고 이동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도 다 문제로 제가 같이 살펴볼 겁니다. 아까 한랭경선은 이제 어떻게 그렸었죠? 이렇게 해서 동글뱅이 3개. 자, 온난노선은 어떻게 그렸어요? 네, 동글뱅이 이렇게. 미안해요. 자, 얘가 이게 아니고 세모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 이것도 다 알아둬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고기압과 저기압을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요. 고기압은 어떻게 돼요? 이제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른손을 들고 엄지가 아래로 가게 해서 손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네. 고기압은요, 공기가요, 무거워가지고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가락 방향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죠? 시계 방향인가요? 시계 반대 방향인가요? 시계 방향입니다. 근데 저기압은 이제 어떻게 되죠? 저기압은 공기가 올라가면서요, 시계 반대 방향이 됩니다. 시계 반대 방향. 그죠? 시계 반대 방향 이게 맞죠? 그쵸? 그쵸? 자, 그래서 반시계 방향이 되게 됩니다. 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 이제 저기압이에요. 그래서 주위보다 기압이 낮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공기가 상승해가지고 뭐가 생겨요? 뭐가 생겨요, 여러분? 말해봐요. 뭐가 생겨요? 그렇죠. 구름이 생기는 거예요. 고기압은요? 구름 안 생겨요. 고기압은요? 날씨가 되게 맑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은 중위도 지방, 온대 지방에서는 좀 특이한 이제 저기압이 발달하게 되는데 바로 온대 저기압이라는 것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을 함께 동반하는 저기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 이제 한랭전선이 이렇게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 한랭전선 있죠. 자, 그 다음에 온난전선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A, B, C 지역이 날씨가 다 다르다라는 건데, 자, C 지역부터 보면 여기 앞쪽에는요, 앞쪽에 이제 온난전선이 가게 되면서 넓은 구름에 이슬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슬비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슬비가 지나고 나면요, 이제 여기는 날씨가 맑음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다가 맑은 하늘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소나기가 슉 내릴 수 있게 되는 이런 게 바로 이제 ABC의 날씨입니다. 날씨만 알면 돼요. 날씨. 여러분, 자, 분명히 말했어요. 날씨만이라도 기억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진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먼저 풀고 그 다음 제가 풀어볼 거예요. 다 풀었죠? 다 풀었죠? 문제 멈추고 풀어보시고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자, 1번입니다. 차갑고 건조한 겨울철. 겨울철 제가 외우라고 했어요. 딱 봐도 여러분 근데 이 4개 중에서 제일 차가워 보이는 말 어떤 거예요? 그래도 시베리아.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1번입니다. 외우세요. 자, 오호츠크의 기단 언제예요? 초여름, 양쯔강, 봄, 가을, 북태평양, 그쵸? 여름.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이 일기예보에 해당하는 전선은 이렇게 하면서 자,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되는 거고요. 지금 보니까 빨간색,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파란색 이렇게 둘이 지금 방향이 얘는 이쪽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생기고 제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먼저 그렇죠.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장마 얘는 너무 친절하잖아요. 원래는 또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정체전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친절한 문제는 그냥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나라 여름철 날씨에 영향을 주로 준다고 했어요. 그럼 몇 번이에요? 그렇죠. 북태평양입니다. 이거 그냥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4번 전선입니다. 그런데 층운용 구름이 생긴대요. 이러면 끝났어요. 구름 나왔죠. 기온 상승한다. 자, 어떤 걸까요? 당연히 온난전선이겠죠. 한랭전선일 때는 소나기가 내리고요. 정체전선일 때는 장마가 내립니다. 자, 5번입니다. 기단을 기온과 습도로 분류했습니다. ABCD 중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기단인 것은 여러분 여기 써줬잖아요. 이렇게 나눕니다. 고온 하면 뭐예요? 그쵸? 고온 하면은 여기 2개, 다습 여기 2개. 이거네요. 답은 2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 저온 건조다 이랬어요. 그럼 얘 뭐예요? 누구예요? ABCD 중에서? C죠? 자, 저온
다습하다 그랬어요. 이거 몇 번이에요? D죠. 고온, 건조하다 그랬어요. 몇 번이죠? A번이죠.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6번. 해당한 전선 물어봤습니다. 자, 찬 공기가 이동해서 따뜻한 공기 밀어 올린다. 찬 공기가 이동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구름이 이렇게 두꺼워요. 누구예요? 그렇죠. 답 3번 한랭요선입니다. 자, 7번. 기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입니다. 공기의 무게 때문에 생기는 압력이다. 맞습니다. 기압의 단위 헥토파스칼. 맞습니다. 기압은 항상 아래로 작용. 여러분, 과학에서 항상이란 말은 절대 없어요.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풀어도 돼요. 정말이에요. 제 말을 믿어주세요. 기압은 높이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갖고 땅일 때하고 산일 때하고 산에서는 어떻게 한다? 저기압이다. 기압이 내려간다. 이런 얘기 했었죠. 자, 그 다음에 9번. 높은 산에 올라가면 수은 기둥의 높이 변화와 그 이외로 옳게 설명한 것은 자, 높은 산에 올라가면 방금 설명했어요. 뭐래요? 저기압이래요. 그러면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거거든요. 두 개거든요. 그러면 산에 올라가면 기둥의 높이도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지겠죠. 기압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낮아지겠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여러분 이번에는 정말 여러분 제가 많은 것을 이제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또 풀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되는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특별히 제가 푸는 방식을 보고 여러분이 풀어줬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